반갑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연 이틀째 별로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다우지수는 일단 관망 흐름 보이고 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7, S&P 500도 마이너스 0.24입니다. 반도체 기업들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엔비디아나 AMD 보면은 뭐 0. 몇 프로 빠지는 거라서 큰 문제가 되진 않죠. 네, 물론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트럼프의 반도체 기업들 지분 인수,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는데 아무튼 네, 그런 이야기들이 변동성이 좀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야,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위험스럽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좀 천천히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점도표가 사실적으로 좀 불확실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올해 3차례 할 것이다, 또는 B컷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완전히 네,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오전 동안에 낙폭을 계속 확대하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다는 거, 그거 정도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포인트들 계속 나올 수 있겠고, 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쪽에는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뉴스들 조금 있다가 다시 전달을 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스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인텔이 6.99% 급락. 자, 인텔이 7% 급락했다라는 것은 네, 그 전에 이제 그 반도체 지분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인텔이 크게 올랐었던 부분들을 반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악재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텔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락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다른 기업들도 조금은 내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인텔,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한 4% 떨어졌고요. TSMC도 1.76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AMD는 0.8이에요. 0.8이고, 엔비디아는 0.14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 하락했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들이고요. 엔비디아하고 AMD가 안 떨어지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하고는 큰 게 관련은 없습니다. 마이크론 떨어졌어요? 뭐 관계없죠? 네. 인텔 떨어졌어요? 뭐 상관없죠? 네. TSMC 떨어졌어? 괜찮아요. 오히려 얘네들은 경쟁 상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의 하락은 우리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그런 형태고요. 네. 엔비디아나 AMD만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 근데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볼만한 부분이 이겁니다. 샘 올트먼이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면서 네, 좀 비난의 환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가 만들어 놓고 뭔 버블이냐, 뭐 왜 사다리 걷어차느냐, 뭐 등등 얘기 여러 가지 있고요. AI에 대한 버블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워낙 네, 뭐 우후죽순으로 많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사이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력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의 어떤 추격이 매우 빠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일단은 밭을 다 만들어 놨는데 중국이 거기다가 씨를 뿌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밭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그걸 가져다가 그냥 몰래 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인데, 아무튼 중국의 추격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중국 쪽은 여전히 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렇게 딱히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의 기술력이 지금 미국 기업들의 어떤 솔루션 업체들을 거의 따라잡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더 네,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 좀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아무튼 네, 버블 우려감에 대한 것들은 약간의 제재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로이터 통신이 인텔 이외에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업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식 지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자고요. 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간섭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인텔 논란 블러핑에 대해서 한국 압박카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자국 내 투자 중인 해외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것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체 칩스법에 따라서 확약한 보조금을 회사 지분과 교환하겠다라는 발상인데 이것 좀 웃기지 않습니까? 네. 좀 웃기긴 한데 얘네가 돈을 가지고서 그냥 매입을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이거를 주면서 지분을 또 내놔라. 이거 좀 웃기죠? 네. 이렇게 되면 애매한 겁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좀 다른 의미로 본다라면 미국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기업을 빼앗겠다는 식의 어떤 얘기가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이렇게 지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국부 유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되면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텔이라든지 뭐 TSMC 뭐 니들이 지분 확보하든가 말든가 그건 관계없다. 근데 미국이 생각하기에도 좀 그렇죠. 인텔을 살리고는 쉽겠죠. 왜냐면 미국을 상징하는 반도체 기업이니까. 근데 걔네들은 경쟁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을 살리는 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네, 다른 애들을 네, 같이 확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 1000억 달러 가치의 기업에 이런 돈을 주는가? 네. 미국 납세자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돈을 대가로 지분을 얻어야 한다는 거. 1000억 달러의 가치밖에 안 되는 기업을 지분을 뭐 하려고 얻으려고 하지? 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모순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경영권이 아니라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을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얘기이긴 한데 그러려면 지분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인지는 봐야 되겠죠. 네. 지금 6조 원입니다. 6조 원.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에게는 6천억 정도 되는 거라서 6조 원 정도면은 네. 지분이 네, 여기 써 있네요. 약 1.6% 정도 된다고 하죠. 네. 뭐 미국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다면 미국 정부의 지분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즉 이거는 미국에다 공장을 삼성전자가 지으면 미국 법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법인이긴 한데 미국 거가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한 거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을 취득한다면 본사 지분인지 비상장사인 미국 법인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보조금으로 지분 취득이 가능한지 유권 해석도 필요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당장 일어날 거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게 된다라면은 부담 요소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치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네, 지분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삼성전자 빼앗기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물론 의결권이 없다고 치더라도 지배권을, 네, 나중에 또 말 바꾸면 되잖아요. 네, 왜 지배권이 없냐? 뭐, 있는 걸로 해라. 의결권 있는 걸 해라. 우리가 경영에 참여하겠다. 이딴 식으로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지분이 없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네. 미국이 지분을 취득한다는 부분들은 또 악재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만 딱 놓고 보면 이건 악재는 아닌데,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네,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 미국이 삼성전자에 대한 적재적 M&A를,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가는 막 올라가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미국에 빼앗긴다? 야, 이거는 엄청나게 큰 국부 유출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주가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멀리 봐야 되나요? 네, 괜찮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부분. 자, 삼성전자가 지금 요 뉴스가 또 나왔어요. 엔비디아에 보낸 HBM4 샘플이 합격해서요. 네,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산 임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빠르면 11월에 대량 양산이 가능하고요. 이번 달 말에 최종 양산 직전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6세대 시제품 신뢰성 검증이 통과됐다. 통과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성에서는 고객사 내용은 확인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도 있고요. 야, 이렇게 되면은
HBM3, HBM4, 그 HBM3는 하이닉스 가져가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HBM4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HBM4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네, 맞는 얘기겠지. 이렇게 되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부터는 HBM4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HBM4의 시대인데,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를 제끼고 다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율을 포함한 품질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PP 단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진입을 한다. 야, 이걸 통과하면은 대량 양산이 가능해서 대량 양산이 시작되면은 아마 내년도는 삼성전자의 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높은 품질 기준 충족하는지 등을 시험하게 되는 거고, 요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대량 체제로 전환되는 양산 이관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퀄 테스트는 일단 통과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최종 검증 절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양산을 해가지고 그걸 줘. 그 다음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시험한 다음에 오케이 괜찮은데요. 네, 역시 뭐 우리 테스트 했던 것처럼 잘 동작합니다. 오케이 주문 냅시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네, 야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HBM3 12단 제품도 퀄 테스트를 이번 달에 통과해서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에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예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H20에 네, 매출 수출 허가 이 부분들 매출의 25%를 갖다 던지든 말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H20에 적용될 HBM3의 납품 가격을 하이닉스보다 더 싸게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하이닉스에게 빼앗긴 점유율을 뺏어오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여서 하이닉스는 약간 위험 요소를 좀 느낄 수 있겠네요. 그러면 TSMC와 연계된 부분에서의 어떤 그 포지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HBM4는 다이가 필요하다고 했죠. 다이. 이 받침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받침대에 대한 기술력이 TSMC하고 TSMC에게 있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칩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둘이 합쳐져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 혼자서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정을 좀 줄이고 공정을 줄이게 되면 비용이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어제 시간위에서 좀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지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는 좀 살펴봐야 되고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관련 장비 종목군들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부장 종목군들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하지만 뉴스를 보시면 뉴욕 증시는 혼전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기술 부진에 이틀 연속 하락했다. 자,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 일부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의 차익 실현을 이어가는 동시에 인공지능, AI 관련 투자 열기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술주들의 부진은 별 수 없죠? 네, 잭슨홀이 나와야 되니까 내일 아침이나 돼야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특별한 발언이 없으면 그냥 시장은 이번 주 내내 그냥 재미없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 상승 이후에 주가가 떨궈지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조방원을 떨궈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높게 올라간 종목들을 떨궈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떨구고 시장을 붙잡아 두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면 삼성전자의 좋은 소식을 전해서 주가를 반등시키려는 움직임, 주가를 붙잡아 두려는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이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자동차 이런 쪽으로 몰려버리게 되면 다른 쪽들은 다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악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도 애매해질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상황을 좀 더 보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타깃 대형마트죠. 타깃은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이거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존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인상시키고 있는 데다가 지금 소매 판매 업체들의 이런 그 판매 부진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실적이 나쁘게 나오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요소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의사록에선 이 뉴스를 따로 볼게요.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큰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고용 둔화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죠. 뭐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수도 있다. 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한다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게 지난번에 나온 이야기고요. 대신에 이제 그 반대표도 좀 나왔어요. 네. 금리 동결 말고 인하를 하자라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네, 미셸 이런 애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하긴 했었습니다.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9월 달에는 그 의견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생각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대신에 이제 연준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막 빅컷을 한다거나 여러 차례 나눠서 한다거나 이렇게 가지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은 9월, 12월 한 두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것조차도 이 관세 부담 요소가 이제 계속 작용하게 될 텐데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 9월 달 금리 인하로 오늘 이번 연도는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지금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사 쿡, 리사가 이제 그 허위 기재로 모기지 대출을 받다는 의혹을 제시하면서 사임을 촉구했다. 트럼프가 이제 이사들 잘라내려고 하죠. 그 다음에 파월도 계속 네, 해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월은 임기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갈 것 같고요. 이제 내부 이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임을 시키고 갈아치우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년도부터는 네, 파월이 힘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증시가 아주 그냥 뭐 하늘로 갑니다. 뭐 어디 뭐 산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방산주들 조금 안 좋은 얘기 나오니까 주가가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좋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방산주들은 좋아요. 네, 어차피 뭐 지금 유럽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주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지금 안 좋아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네. 전망치나 뭐 다 좋은데 주가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반영했거나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다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주가 수준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일단은 조심하라. 네. 왜냐면 일단은 뉴스나 재료들보다도 수급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집어 던져버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뉴스 나와도 떨어지게 됩니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은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네, 개인들을 꼬시고 내가 물량을 팔기 위한 움직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이야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생각할 필요 있겠죠. 물론 주가는 방어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단기적 상승한다거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에 대한 기대치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풍력 태양광 승인 안 하겠어. 야, 이거 세기의 사기극이다. 지금 이거 통과될 거라 해가지고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완전히 또 자빠지는 소리를 또 하고 있네요. 우리는 풍력이나 농민을 파괴한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고야. 전력원으로 풍력발전기와 태양광을 짓고 의존해온 어떤 주든 전기와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으로 치솟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리석음 시대는 끝났다. 안 하겠다. 녹색 지원, 야, 이거 무지막지한데, 녹색 지원금을 폐지한다. 지금 OCI라든지, 이제 풍력, 태양광 때문에 올라갔던 주식들 아주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주가 많이 빠질 수 있겠습니다. 뭐, CS 윈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거. 자,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이런 발언 자체가 또 문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제 나온 겁니다. 오늘이라고 봐야 되죠? 네. 현지 시간 20일 바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늘 주가에 매우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 풍력, 태양광 보셨던 분들 또 단기적으로 반짝해가지고 와우 죽이는데 했는데 오늘은 또 좀 공포스러운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뭐 그 이상의 어떤 포지션들은 네, 별로 없고, 뭐 네타냐후가 또 이제 전쟁 막 가자지고 뭐 이런데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미국이 계속 지원하고 있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전쟁을 계속 그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네. 뭐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그 외적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어요. 네. 일단은 주가가 하락하는 포인트는 이제 뭐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 양도세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는 부분들, 그게 또 중요하겠고, 미국의 이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잭슨홀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잭슨홀 미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좀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일단은 주가 변동성은 좀 더 지속될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받아서 올려준다면 증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지수 반등을 조금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해봅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 안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특히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 네,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거야. 뭐 이 시련은 반드시 견디고 넘어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지만, 시련의 초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게 되면 네, 그걸 이겨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돈을 펑펑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돈을 가지고 좀 기다리세요. 좋은 기회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도 잘 버틸 수 있고 괜찮은 이유는 조정에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충분한 현금을 마련해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시련이에요. 근데 견딜 수 없는 시련, 주식을 잔뜩 사놨는데, 그것도 고점에서 많이 샀는데 주가가 일제히 다 폭락해 버렸어.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나타나는 거죠. 순식간에 20%, 30%, 뭐 40% 떨어져 버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서 투자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도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